유로네이발 2022 해군 전시회에서 프랑스 해군은 새로운 원자력 항공모함 포르테 아비용 누베 제네레이션 약칭 PANG의 모형을 선보였습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프랑스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된 원인을 이해하고 이러한 결정의 모든 숨겨진 의도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런 초고가의 현대적 무기를 만드는 것은 항상 국가의 안보뿐만 아니라 정치에 대한 이슈가 얽혀 있습니다. 사실 안보에 대한 우려보다 정치적인 문제를 우선시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번에는 어떨까요? 자, 한번 살펴봅시다. 프랑스는 이미 한 척의 항공모함과 핵 추진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항공모함을 보유한 다른 국가는 오직 미국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국, 이탈리아, 인도, 한국 모두 그러한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조차도 이런 유형의 항공모함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러시아 역시 1985년에 건조된 12개의 증기 보일러를 엔진으로 사용하는 아주 구식의 항공모함인 쿠준의 초프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현재 운용 중인 샤를 드골 항공모함의 배수량은 42,000톤에 달합니다. 이 함선에는 항공기가 최대 40대까지 정박할 수 있습니다. 운용되는 기본 기종은 다소 라팔 전투기인데 흥미롭게도 이 항공기는 유럽에서 상징적인 기종이며 현재 4세대 유럽 전투기 중 최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라팔은 이전부터 능동 위상 안테나 배열의 현대식 레이더를 운용해왔는데 이 기종과 아주 유사한 영국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조차도 이제 막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샤를 드골은 1996년에 진수되어 2000년부터 취역했습니다. 이제 항공모함은 어느새 2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는데 앞으로 30대 중반이 되면 분명히 쓸모가 없어질 것입니다. 왜 우리가 2030년대 중반에 대해 고려해야 할까요? 아마도 그때가 되면 유럽, 미국, 일본의 야심찬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이 모두 완료될 것이며 4세대 미국 핵 잠수함인 콜롬비아호 역시 전투 초계에 착수하게 되고 2036년에는 새로운 미국 전략 미사일 GBSD의 개발이 완료될 것입니다. 2030년대 중후반에는 아마도 또 하나의 전 세계적인 대결의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세요. 역사는 계속 반복되면서 발전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프랑스의 샤를 드골이 2030년대 중반까지는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래전부터 이를 대체하자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마침내 2022년에 현 프랑스 지도자 임마누엘 마크롱이 이를 행동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르크레조에 있는 원자력 공업회사인 프라마토 본사에서 열린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샤를 드골은 2038년에 퇴역합니다. 그에 따라 우리 프랑스 해군이 갖추게 될 미래의 항공모함 역시 샤를 드골과 같은 핵추진 항공모함이 될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 함대에 필요한 장비를 생산해온 르크레조는 이 역사를 바탕으로 또다시 미래 항공모함의 원자로 개발의 주요한 부품 중 일부를 바로 이 설비들로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번 선택은 프랑스의 전략적 독립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유로네이발 2022에서 프랑스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미래 항공모함의 모습에 대해 보여주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프랑스가 단순히 샤를 드골 2호를 재현해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미 영국의 새 항공모함인 퀸 엘리자베스함이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진 캐터펄트 없이 이륙하는 형태의 설계도 일부 고려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새로운 항공모함에는 일반적으로 운용되는 F-35C가 아닌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가 운용돼야 합니다. 이로 인해 항공기의 전투 범위는 1140km에서 833km로 좁아지는 반면 전투기 하중은 8160kg에서 6800kg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 영국형 프랑스 항공모함에는 물론 미국의 최신 항공모함인 제럴드 포드처럼 세계의 EMALS 전자기 발사 캐터펄트 및 AAG 에어로 피니셔도 도입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프랑스의 포르테 아비용 누베 제네레이션은 해외 대응 모델보다는 작을 것입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의 총 배수량이 10만 톤이라면 프랑스의 항공모함은 7만 5천 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만으로도
현재 샤르드골의 거의 2배에 해당하는 배수량입니다. 선박의 길이는 300m, 너비는 30m로 예상됩니다. 발전소의 열 용량이 각각 220MW인 K22형 원자료 2기를 기반으로 설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공모함의 최대 속도는 약 시속 50km이며 승무원은 2,000명 정도까지 탑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함선은 하나의 대형 상판에 4개의 고정 AFAR이 있는 탈레스 시파이어 레이더가 설치된 시스템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에스터 대공 미사일과 여러 탈레스 넥스터 레피드 파이어 40mm 포병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공 방어 시스템을 운용하게 될 것입니다. 운용되는 항공기는 미래 전투 항공 시스템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될 차세대 전투기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르브르제 2019에서 발표된 모형이 사실이라면 이 차세대 전투기는 매우 광범위한 무기를 탑재할 수 있으면서 조종의 많은 부분이 무인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항공모함에는 차세대 전투기가 최대 32대까지 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2개의 커다란 엘리베이터를 통해 여러 대의 노스로 구름한 E-2D 어드밴스드 호크아이 장거리 전천후 조기 경보기나 헬리콥터 및 UAV까지 탑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함선이 2038년에 꼭 운영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매우 흥미로운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프랑스 항공모함 프로젝트의 프로그램 책임자인 필립 보의 말에 따르면 프랑스와 미국 항공모함의 호환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일부 기능이 설계되기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강조했듯이 프랑스와 미국은 말 그대로 전 세계에서 캐터펄트와 화염 방사기가 장착된 핵 항공모함을 운용하는 유일한 두 국가이므로 서로 호환되어야 합니다. 프랑스의 라팔이 과거의 미국 항공모함에서 이착륙한 경험이 있음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프랑스에는 캐터펄트 제조업체가 없으므로 PANG에는 제너럴 R 포드급 항공모함과 동일한 미국산 전자기 캐터펄트가 탑재될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항공모함 건조 결정에 숨어있는 정치적 의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론 함대의 재정비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게다가 현재 유럽 대륙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군비 정비의 필요성은 매우 절실합니다. 그러나 프랑스가 배수량이 7만 5천 톤이나 되는 핵추진 항공모함이 꼭 필요할까요? 이 새로운 항공모함은 결국 현대의 슈퍼 항공모함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프랑스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핵 항공모함 보유국이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큰 슈퍼 항공모함 보유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프랑스가 이러한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부분은 바로 프랑스 해군의 신형 바라쿠다급 원자력 잠수함 1호인 서프레노의 사례입니다. 이 잠수함은 2007년에 진수되었지만 2020년 11월이 돼서야 해군에 인계되었습니다. 2009년에 진수된 두 번째 잠수함 역시 동일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따라서 큰 항공모함 한 척보다는 소형 항공모함 두 척을 건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요? 하나의 함선이 항시 운용되는 동안에 다른 한 척은 수리 및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매우 의심스러운 점은 프랑스의 초대형 항공모함 개발에 대한 마크롱의 중대 발언이 하필 2020년 4월 프랑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졌습니다. 이 발언으로 프랑스 국민들은 자신들의 대통령이 프랑스를 다시 위대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이 나토 동맹국들을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고 겁을 준 후부터 유럽 내 정치인들은 점점 더 유럽연합에 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유럽연합 군대를 앞장서서 지휘하게 될까요? 영국이 EU를 탈퇴한 후 프랑스는 분명 유럽연합의 유일한 핵전력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의 새로운 핵추진 항공모함은 유럽 리더십에 대한 프랑스의 입지를 크게 강화할 것입니다. 프랑스가 보여주고 있는 더욱 강해지려는 이러한 열망은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진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국가가 강할수록 국제 문제에서 더 많은 무게를 짊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프랑스의 항공모함이 한 국가가 보여주는 과도한 지출의 상징으로 전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프랑스는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의 위대함을 부활시키고자 하는 끊임없는 열망의 연속이자
실현되지 않는 환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 채널은 프랑스의 이 항공모함 프로젝트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약속드리며 중요한 이벤트가 발생하면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흥미로운 영상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손가락을 눌러주세요.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